영화 덕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또 자그마치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이 된 천재 아역 배우 정지훈 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손주들과 살고 있는 할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방금 티저 예고편을 만나보셨는데요. 두 배우 간의 정말 수십 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케미, 그리고 또 가슴 뭉클한 스토리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화 덕후로 데뷔를 하게 된 우리 방수인 감독은요, 본인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통해서 탄탄한 스토리와 또 따뜻한 휴머니즘, 그리고 가슴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덕후의 주역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덕후의 방수인 감독님,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과 정지훈 군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영화 덕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또 취재진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순재 선생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조로운 영화입니다만 아주 정이 넘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좀 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정지훈 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덕후에서 덕후 역할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해지는 그런 우리 정지훈 군 같아요. 방수인 감독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덕후의 연출을 맡은 방수인입니다. 늘 카메라 밖에 있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드디어 영화 덕후를 선을 보이게 되는 첫 공식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과 또 엄청난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정지훈 군과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데뷔를 하면서 정말 대선배이신 이순재 선생님과 지훈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네.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필하면서 두 손주를 억척스럽게 홀로 키워내는 덕후할배를 캐릭터를 그려내면서 단순히 그런 노인이 아닌 고집스럽고 그다음에 세월이 평범하면서도 세월을 한 몸에 다 풍파를 겪은 그런 캐릭터가 필요했었는데요. 처음에 생각한 게 이순재 선생님을 그리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네, 애초에 염두에 두시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시나리오를 드리자마자 너무 선뜻 바로 응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첫날 마지막으로 본 아이였는데 가장 오디션 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아이였고 오디션을 볼 때마다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암기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급급한데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대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려가면서 이렇게 소화해내는 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3차 때까지도 지훈이는 좀 상위권에 1위를 하면서 저는 참 놀랍도록 되게 반가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의 데뷔작에 이렇게 든든하신 우리 배우분들이 함께해 주셨군요. 자, 이순재 선생님, 그 노게론티 출연
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게런티라는 말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덕구를 또 출연 결정하시게 되셨는지요? 우선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작품에서 취업을 많은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이제 뭐 할아버지 형은 반개 중에 반개이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로 변들이 역할이 왔다 갔다 하고 병풍이 노릇이나고 그럴 텐데 뭐처럼 90% 이상 내가 감당해야 될 작품이니까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시나리오를 보니까 네. 앞뒤가 잘 맞고 이 말 맞아. 단단한 시나리오다. 그걸 확신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 조건 없이 한번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기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재벌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또 그렇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해서 작품을 살리고 거기서 자기 연기를 빛을 내는 그런 보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이건 뭐 수입을 생각하면 그 연극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뭐 그거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연기를 한다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극 할 때도 상대방하고 출연료 약속을 안 합니다. 거기서 출연료를 받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예,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정지훈 군에게도 질문을 드릴게요. 뭐 엄청난 지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우입니다. 최근에 신과 함께 재화벌에서 고물상 손주로 등장을 했고 또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이제 에릭 씨 아역 그리고 도깨비에서도 육성재 씨 어린 시절 소화를 해낸 배우이십니다. 어떠셨어요? 이번에 덕구 함께 하시면서 이순재 할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어떻습니까? 할배. 이순재 할배와 함께 하신 소감 물어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할배가 좀 무서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좀 엄하실 것 같았는데 촬영장에 가서 같이 연기를 해보니 그냥 정말 할배. 제 할아버지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해낸 게 촬영장을 가면 저는 감독님과 연기 지도를 받고 뭐 암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재 선생님은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안 외우셨나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외우셨으면서도 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해서 예. 옆에서 열심히 연기를 같이 했는데 정말 카메라가 도는 것처럼 연기를 했었어요. 야,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지훈 군이 말씀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를 진실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덕구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덕구는 이미 뭐 시나리오만으로도 이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올해 가장 슬픈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족애라는 보편적인 감성을 굉장히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다시 한번 녹여내서 제2의 집으로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자, 덕구를 만드신 우리 방수인 감독님부터 우리 배우 두 분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자, 8년 동안의 시나리오 작업,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다 라는 키워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무려 8년, 엄청난 작업 기간이셨고, 그리고 또 우리 방수인 감독님의 스승님이신 우리 또 이준익 감독님께서 야, 이거 수인아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구나, 나 눈물 참느라 혼났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가 봐요. 예, 이준익 감독님은 제가 연출부로 있을 때 왕의 남자 때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감독님은 제가 영화를 하면서 큰 스승님이시자 영화계 대선배님이시고 네. 또 인간적으로 되게 존경하시는
이렇게 롤 모델이세요. 단순히 감독님뿐만 아니라 그런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신인 감독으로서 되게 굉장히 큰 용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촬영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도 계속 마음에 남는 얘기인데 감독은 무수한 선택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 선택을 또 하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나중에 너가 고통과 압박으로 올 수도 있다. 그걸 또 견뎌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촬영 내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리는 이 자리까지도 예,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제 가슴에 아로 새겨졌고 촬영 내내 힘들 때마다 그 다음에 혹은 제가 조금은 좀 이거는 좀 놓고 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 참으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택 이전에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덜 자고 조금 더 어려워도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님의 그런 말씀 덕분에 이 8년을 어떻게 보면 잘 버텨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재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방수인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 작업하는 8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이 작업에 열중이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전혀 모르죠. 전 뭐 시나리오만 봤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덜어보게 되면 시나리오에 결함이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벼랑간에 튀어나왔다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 작가 자기에 의해서 마음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앞뒤가 잘 맞았어요.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대단히 아름다운 선한 눈으로 작품을 봤다 하는 의미에서 근래에 드문 내가 시나리오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영화 뭐 다 열심히 더 잘 만들었지만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영화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빼먹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보완적 효과인데 이 작품은 시나리오가 이거 앞뒤가 잘 맞고 정서적으로 나한테 맞고 이거 한번 좀 좋은 물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고 이제 덤벼든 겁니다. 그렇군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준익 감독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아마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감독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시나리오가 영화 덕구로 완성됐다는 거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키워드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덕구로 뭉친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연기자들. 뭐 단연 이 질문은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주연을 맡으신 게 무려 7년 만이십니다. 예, 뭐 연극, 드라마, 영화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덕구를 고르신 특별한 이유, 앞서서는 이제 시나리오의 만족도를 꼽아주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나리오가 좋고 내가 주연이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우선 해야 되겠다고 이제 했는데 감독이 여류 감독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데뷔작이다. 그래서 난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시나리오 선생님 미처 몰랐고 나중에 들었더니 작가다 이거예요. 직접 썼다는. 그래? 그럼 뭐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양반이 조금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요즘 우리 드라마도 그렇고 이 배우를 혹사합니다. 같은 대사를 10번, 20번씩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엎어치고 제쳐치고 정확한 컨티뉴티가 없어가지고 배우가 이 감독이 뭘 요구하는가, 뭘 핵심을 두고 연기시키는가 하는 게 참 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이 사람 할 때도 하고 이 사람 할 때도 하고 똑같은
이런 작업을 우리가 그동안 해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저 동료들이나 선배들 여기서 전부 정확한 컨티뉴티가 있어가지고 이 작품을 이 샷들을 어떤 앵글에서 어떤 카트로 뭘 찍는 데를 훤히 알고 가기 때문에 배우도 거기에다 그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연기를 맞춰 나가는데 요즘 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무슨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바스도 찍고 홀로 찍어보고 똑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배우가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의 연기라는 게 그렇게 반복시켜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다. 배우가 한 번 할 때마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걸 그걸 어떻게 10번, 20번씩 시키느냐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기울여 했더니 우리 방 감독은 우리 이진욱 감독에 대해서 많이 수련을 내서 그래서 이 스승이 대단히 중요하던 겁니다. 우리 저 영상 작업부터 하나의 도제되면 좀 말이 우습지만은 좋은 선생 밑에서 열심히 잘 배운 감독이 역시 좋은 감독이 됩니다. 근데 물론 독립성을 가지고 나오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작업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달래 명감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 감독이 촬영 과정을 보니까 좋은 선생 밑에서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다음에 연기자하고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저 의논을 하고 그래서 적정선 찾아가지고 같이 연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작업을 끝냈어요. 와,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작품이 또 이번 영화 덕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키워드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연기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열정을 제일 가까이서 보신 분이 아마 감독님이실 거예요. 좀 몇 가지 전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셨는지? 선생님의 열정을 제가 가까이 보고 느끼는 거를 지금 단 한 면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저 크랭크인 날이었어요. 그날 비가 왔고 저희가 12월 한겨울에 추위에 촬영이 시작됐는데 첫 촬영 때. 근데 그날 나이트 씬이었어요. 나이트 씬 때 선생님이 밤씬이란 얘기죠? 덕구할배가 덕구와 덕희 두 손주를 목욕탕, 그러니까 부엌에서 씻기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씬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방에서 모니터를 보고서 있는데 갑자기 슛하고 액션을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프레임 아웃, 그러니까 화면 밖으로 싹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에서 밖으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넘어지셨나? 놀래셔 달려갔더니 선생님이 일단 덕희 아이 5살짜리 여자아이를 안고 넘어지셨는데 일단 아이가 다칠까봐 먼저 아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셨는데 원래 시골집은 문지방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다리를 먼저 딱 잡았는데 이게 훅 올라오더라고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딱 다리를 이렇게 봤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선생님 연세가 머릿속에 숫자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첫 촬영인데 또. 첫 촬영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애들이 울고 스태프들이 우는 거예요. 첫 촬영부터? 첫 촬영부터. 갑자기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아니야 괜찮아 다리 안 부러졌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은 다리인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말씀이 더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도 아이를 안고 그 높은 데를 뛰어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힘드시다고 말해도 괜찮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연기를 하셔서 저는 솔직히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첫 촬영부터 눈물바다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숙소에 왔는데 나중에 또 들으니까 그날 아침에 촬영장에 오시면서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께서 첫 촬영부터 촬영에 지장이 있고 걱정할까봐 비밀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몸둘 바를 몰랐고
너무 죄송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저희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고생을 안 시켰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데 예. 한겨울에 추위와 싸우셨고 저희가 또 해외 촬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여름에 더위랑 또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은 날씨가 없고 또 덕갈배 캐릭터상 뭐 좋은 옷이나 두꺼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얇은 잠바, 점퍼와 이렇게 목도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예. 선생님은 너무 너무 편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되게 몸둘 바를 몰라서 고백하는 네. 겁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너무 고생시키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순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고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감독님 그리고 또 이순재 선생님 외에도 뭐 장광 선생님, 성병숙 선생님, 뭐 원체 엄청난 이분들의 경력만 따져도 수백 년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 이분들과의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광 선생님과 성병수 선생님 시나리오를 보시고 너무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셨고 저희 촬영 내내 장광 선생 먼저 장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연한 배우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디어도 많고 순발력도 되게 네. 센스가 있으시면서 저한테 다양한 저희가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배우로서 이렇게 또 씬의 활기를 더 불어 넘쳤게 연기를 하셨고 하셨군요. 예. 네, 실제로 성격은 되게 이렇게 차분하시고 온화하세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캐릭터로 네. 열연하셨고요. 그리고 성병수 선생님은 이제까지 기존의 캐릭터들이 뭐 할머니, 뭐 아줌마 이런 캐릭터인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미인이시고 보시죠.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하면서 그 정여사라는 캐릭터를 뭐 살짝 바꾼 것도 있어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순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를 너무 네. 좋아하듯이 어. 그래서 또 선생님 또한 병숙이 하면서 되게 참으로 예뻐해 주시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훈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작업을 통해서 이 선후배 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돈독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 저희 선생님 세 분이 나오시는 날은 저희 스태프들이 많이 긴장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되게 좋아했던 게 그날 촬영이 일찍 끝나요. 왜냐면은 잘하시니까 워낙. 선생님들의 연기에 빈틈이 없어서 그날 촬영은 당연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예.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선생님 세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으로 알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배우들이 한데 모여 만든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주시죠. 차세대 아역 배우들의 발견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이제 정지훈 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7살 덕구 역할을 맡은 우리 정지훈 군.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화 출연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어떤 영화 나왔는지 출연하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신과 함께 제아벌과 신과 함께 인과연에 출연했고요. 2탄, 예. 네, 2탄도 개봉하고요. 그리고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재규 감독님의 영화도 출연하고 그리고 개봉을 했던 작품 네. 중에 장산범 그쵸. 미스 그리고 와이프도. 미스 와이프. 예. 엄청난 흥행 배우예요. 우리 정지훈 군은. 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배우기도 한 건데 이번에 이게 정말 우리 어르신 할배 네. 선배님들과 함께한 소감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힘든지는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성병숙 선생님과 장강 선생님이 정말 저희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이쁨도 떨고 그랬어요. 이쁨도 떨고 그래요. 그리고 힘들었던 건 네. 사투리 연습이. 아, 사투리를 원래 쓰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아까 봤던 그런 예고편 속 대사들이 다 공부해서 했던. 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사투리 기억나요? 네. 어. 남아있죠. 그래요? 네. 이러면 아저씨가 시키는데.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덕구 많이 봐달라고. 영화 덕구 4월 5일 개봉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게 딱 그 서울의 상경한 사람들이 말투를 고치기 위해 쓰는 그런 그 말투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우리 정지훈 군 너무 끼가 넘치고 말씀도 너무 잘하고 더더욱 연기가 기대가 돼요. 이순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역 배우들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우리 지훈 군이 조금 남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느끼시기에? 사실 이제 이게 아역이 어떤 아역이오나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분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저 우리 덕후도 그렇고 덕희도 그렇고 그 이제 우리 했더니 놀랄 정도예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아역이 너무 잘하면 좀 징그러워진단 말이에요. 보일 때 너무 가공된 거고 그 자연스러운 미와 천진미가 빠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봤더니 같이 나오고 여러 장면을 충돌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 배우구나. 그리고 뭔가 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 연기 공부를.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나름대로 수련을 해서 나오는 연기고 좀 보기 다르거든요. 우리 덕희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거기 아주 둘이 콘트라스트가 되는데 아주 천진하면서도 그대로예요. 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거 아마 화면상 보게 되면 상당히 눈에 띌 겁니다. 그런 두 인물인데 대단히 아역 캐스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 작품은 즉시 덕후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역을 선택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면서 참 잘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이순재 선생님의 극찬을 받았어요, 지훈 군. 기분이 어때요? 그 3차 오디션 때 처음으로 이순재 선생님을 뵀어요. 근데 그때 진지하셔서 제가 잘 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오디션 때? 네, 촬영장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 자상하시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지훈 군.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예고편 봤는데 지훈 군 때문에라도 영화를 봐야만 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할 말을 잃었네요.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독님, 아까 우리 이순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박지윤 양 덕희, 덕구와 덕희 뽑는 게 감독님한테도 엄청 큰 숙제셨을 거예요. 각각 덕후와 덕희 뽑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저희가 아역들을 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한 계절이 바뀌도록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덕구도 그렇고 덕희도 그렇고 3차 오디션을 우수한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지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차, 2차 거듭날수록 점점 캐릭터 안에서 정지훈이라는 자신 안에서 덕구를 발견하고 덕구에서 정지훈화시키고 그리고 표면적인 덕구의 캐릭터 안에 있는 이면의 덕구의 슬픔, 아픔들을 스스로 찾아내더라고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감독님 저는 이런데 덕구도 이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오디션 때 3차 오디션 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 자기화시키는 생각 안에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기로 눈에 담아내는데 정말 마음이 덕구구나 너가 그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덕희 같은 경우에는 박지윤 양. 지윤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화상 5살, 덕희의 5살 나이와 같은 나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연기 경력이 전혀 없고 오디션을 이렇게 보는데 일단 제 책상 앞에 있는 페이퍼를 들고 가서 막 혼자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뒤집어서 한글을 몰라요, 걔가. 그래서 혼자 자꾸 지어내가지고 연기를 하고, 5살이니까. 예. 그리고 2차 오디션 때는 눈물 연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더니 나 눈물 안 나온다. 어떡하지? 그냥 가야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천진난만하네요. 예, 근데 그 너무 무섭도록 솔직함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고서 3차 오디션 때 연기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연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연기를 하는 건지 이 친구가 아니면 이 자리가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사실 그래서 그만 울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혼자 한참 울더니 진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3차 오디션 때는 지윤이도 같이 봤는데 지윤이가 제가 생각한 덕희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촬영을 했는데 촬영에 들어가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왜요? 경력이 아무것도 없고 저 또한 처음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끌고 나가나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활기차게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노는데 오히려 덕희 때문에 선생님이 연기를 오케이임에 불구하고 몇 번 더 하셨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연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말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넌 여기서 자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코를 골고 자요. 그러면은 사운드가 맞물려 가지고 선생님이 또 다시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덕희 때문에 선생님이 테이크가 몇 번 간 적이 많았어요. 예,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덕희라는 캐릭터에 딱 맞는 배우가 캐스팅이 된 것 같기도 같네요. 예, 좋습니다. 아역 배우들 정말 뛰어난 연기 천재들, 국민 남동생을 미리 예약한 우리 정지훈 군의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좀 뜻깊은 그런 선물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영화 덕구를 여러분들 이순재 선생님의 새로운 작품이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십사 이 영상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정지훈 군도 우리 이순재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적어 주셨어요. 요게 이제 감독님 판넬이고 우리 지훈 군의 판넬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 선생님께 전하시고 싶으신지 감독님부터 한번 직접 작성한 판넬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삼행시를 줬어요. 삼행시. 예. 선생님께서 오늘 띄워주실까요? 이순재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이순재 삼행시를 준비하셨대요. 오늘 띄워주시죠, 선생님. 자, 마이크로. 예, 다시 한번. 이순재는 배우다. 순도 100% 배우다. 제 재능에 기대지 않는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배우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삼행시네요. 삼행시라고 잘 쓰시네. 그래요. 우리 지훈 군은 선생님께 뭐라고 썼을까요? 전 편지식으로 써왔어요. 편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아저씨가 잠깐 들어줄까요? 네. 감독님이 살짝 옆에서 들어주시면 예. 좋습니다. 나의 영원한 할배.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또 작품 같이 해요. 손자 덕구 올림 사랑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순재 선생님께서도 또 이 판넬을 작성해 주실 시간인데 사실 대한민국 연기계에 수많은 후배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판넬을 통해서 또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적어주실지. 자, 이순재 선생님께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즉석에서 바로 적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강단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 보여주실까요, 판넬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믿자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독특한 개체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 거 아닌가? 그냥 덤으로 나온 인생인가? 아니면 그저 어머니 아버지 즐기시다가 빠진 인생인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 나올 의미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으면 열심히 정치해서 좋은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배우가 됐으면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자격 여건이나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네. 더구나 이제 시장은 과거 우리 때는 국내에 국한됐지만은 우리가 헐리우드 진출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능력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우리 젊은 배우들 외적 조건을 봐서는 전부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다만 내용을 보완하고 좀 더 정진해서 완벽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연기자가 되면 헐리우드 진출을 합니다. 벌써 몇 사람 벌써 우리 이병헌 군이랑 나가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외국 인력이 한 10만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60년대는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자리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직업에 귀천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직종은 최하의 직종이에요. 그래서 딴 따라 사회 직종 계층에서 우리 최하의 아무 직종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우리 직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검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장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나 어느 문정 잘못 흘렀다간 그냥 혼이 나는 그런 직종이 우리 직종. 요즘 안 그렇잖아요. 네. 요즘 달라졌어요. 그동안 뭐 학교도 없었지만은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직업이 귀천이 없습니다. 어느 직종에서 뭐든지 거기서 리더가 되면 그건 사회적 리더예요. 소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가능한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본인이 좋아하고 가능한 직종을 선택해가지고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건 그냥 뭐 로또 복권 당첨돼서 뽑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전문대학 출신들이 거의 80%가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장갑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장갑. 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자동차 수리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자. 그럼 앞에서 선배들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장갑 끼고 졸선으로 들 거예요.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그러면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스스로 창의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밑에서 실질적인 기술 습득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친구 열심히 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이 친구가 수리하는 자동차는 틀림없구나. 그런 게 공장 내에서도 인정이 되면 우선 지위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공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고객이 생긴다 이게. 내 차 누구한테 좀 맡겨줘. 그 바빠 그 친구는. 괜찮아. 나 렌트카할 때 걱정 안 해. 틀림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가설입니다만은 거기 거래하던 점점 돈 있는 양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양반이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봐 나하고 합쳐서 자네 힘으로 공장 하나 내자. 그럼 희망하게 공장에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리업계의 최고의 공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협회의 임원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회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국회 비례대표 기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거기 직종이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정지해서 리더가 되면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물론 장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위 화이트 칼라.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때는 세 끼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밥 먹는 걱정을 했지만 지금 웬만한 집은 뭐 세 끼 밥은 잘 먹을 거예요. 거기서 그 이상의 조건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어떤 유토피아가 형성돼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의 시대에서 이기려면 뭐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수밖에. 우리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떴다고 거기 휘둘려서 붕붕 왔다 갔다 한 지금 다 수백 명 주인공이 지나가 버렸다.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땐 빛을 못 보고 열악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사람들 지금 7, 80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거저 하루 종일 붕뜬 사람 아닙니다. 뭐 나도 그렇고 우리 신구 씨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열심히 항상 자기 부족한 걸 알고 그걸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나서 그 과정 지금 나와 있어. 물론 이제 건강이 유지되니까 다행이지만은 그게 남았는 게 모든 직종 다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자 이게. 나 스스로 나를 열등의식하고 나를 비하하지 말자 이게. 왜? 내가 이 세상에 나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 예. 영화 덕구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인생 선배로서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요즘에 청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멋진 기사로 다시 한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금 많지가 우리 않죠. 젊은 친구들이 소재들이 좋습니다. 외적 조건이나 신체적 조건이 지금 용모라든지 이제 정말 글로벌 스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류가 곳곳에서 나오잖아 우리한테. 그게 우리의 바탕이에요. 우리의 저력이라고. 자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 기자님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덕후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배우분들과 감독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질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에스콰이어 이충섭 기자인데요. 저 이순재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최근 드라마 라이브나 아니면 이제 4월 서울에서 개막할 연극 사랑해요 당신까지 정말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이제 덕구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주인공을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고, 어차피 지금 드라마에도 뭐 이제 조연이지 할아버지 역할이 주연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늙은이 시트콤 같은 걸 하게 되면 주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나이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글쎄 제 욕심 같은 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90% 정도 간다는 주역은 차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주연으로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신 건데 안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또 바라고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자,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스타 조윤주 기자고요. 이순재 선생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예고편 보니까 좀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드라마인데 요즘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없기도 했고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라는 것은 뭐 이제 연극, 드라마, 영화, 뭐 드라마, 텔레비전이라는 건 이제 좀 후기 문명이지만 주로 이제 연극, 영화가 20세기 초부터 벌써 이제 시작되고, 연극은 뭐 그 이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결국 뭘 다루냐면 진선미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 아름다움, 문학이나 예술이 아름다움의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 바탕에서 뭔가 악보다는 선을 권장하는, 그 후에 이제 진리를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예술 창조 작업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특히 이 드라마라는 것은 인간애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네. 궁극적으로는 상호간의 인간, 상호간의 사랑, 그 다음에 화합, 이것을 주도하는 문학상의 깊이가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외국의 소설을 보고 명작들을 보게 되면 대강 그런 부분에서 고전들은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성정학적 그 개념도 강하게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장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다양성, 지금 다양성이 시대니까 우선 이 폭력 영화라든지 시대 고발 영화라든지 사회성 영화라든지 정치경제 영화라든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장르는 항상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영혼을 남길 수 있는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장 간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현상화되어 있는 이런 분열의 개념, 갈등의 개념을 좀 끌어안을 수 있고 모아갈 수 있고 그래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작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장르이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저 헤르트팝의 안태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방수인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8년 동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가족에 좀 그린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가장 중점을 뒀고요. 처음에는 초고를 작업할 때 사실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더 독특한 캐릭터와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사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MSG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과 캐릭터였는데 나중에 적어놓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좀 원하는 주제와 목적이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힘을 빼고 점점 사실의 바탕에 가깝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한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브리치근 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아역 배우 정지훈 군에게 질문 드릴게요.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뭐 정말 무서운 선배님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좋은 진짜 할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뭐 본인에게 정말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다가왔는지 영화 찍으면서 뭐 장면을 통해 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나 정말 중요한 촬영 하나가 있었어요. 네. 덕구와 덕구 할배가 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지금 이것도 그 장면인데요. 그때 정말 할아버지 같았어요. 정말 내 할아버지가 이제 난 다시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도 나고 진짜 눈물이 났겠네요. 예. 그러니까 더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도 진짜 할아버지 같다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이순재 선생님이랑 오디션 말고 식사를 했을 때 그때 갈비탕을 먹었거든요. 예. 그때 저한테 학교 얘기도 하시고 그랬을 때 정말 할아버지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예. 할아버지가 갈비도 막 뜯어주고 그러는데 원래는 네? 클까봐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지훈 군 가슴속에 정말 이순재 선생님이 할아버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기자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영화 덕구의 주인공 덕구잖아요. 우리 지훈 군. 네. 두 분은 또 이제 오늘 이어진 인터뷰 일정에서 못다한 말씀 부탁드리겠고 우리 지훈 군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에게 덕구 많이 봐달라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요. 대표로. 저 영화 덕구 4월 5일 개봉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 영화 덕구 정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극장에서 보실 때 많이 우실 거예요. 휴지나 손수건 준비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군. 자, 저희는 포토타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잠시만 대기하고 계시면 저희가 무대 정리하고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덕구에서 덕구 역할을 맡은 정지훈 군입니다. 차세대 국민 남동생 왼쪽도 봐주시고요. 예, 천만 배우이자 신인 배우 우리 정지훈 군.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소품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품이죠? 아, 사탕. 오늘 화이트데이구나. 아, 우리 지훈 군이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사탕으로 예, 포즈를 취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지훈 군? 왼쪽. 이쪽.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예. 자,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도 봐주시고 사탕을 얼굴 옆으로 이렇게 예. 아이고. 영화 덕구의 덕구 정지훈 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군. 아, 사탕을 직접 먹어도 되냐고요? 예. 먹어도 됩니다. 예. 아, 우리 정말 지훈 군. 아이고. 이쪽도 봐주시고 예, 사탕처럼 달콤한 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훈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영화 덕구를 통해서 스크린에 7년 만에 주연으로 또 인사드리게 된 이순재 선생님이십니다. 왼쪽을 봐주실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시고요. 그리고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 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정지훈 군 모셔서 두 분의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할배와 우리 지훈 군.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다정한 포즈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덕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웃음도 주실 두 분이지만 정말 눈물샘 쏙 빼놓을 두 분이십니다.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봐주세요. 네. 자, 끝으로 우리 방수인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 같이 한번 촬영할게요. 예, 이번에는 파이팅을 한번 외쳐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왼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영화 덕구 대박을 기원합니다 하나 둘 하면 파이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 덕구 많은 사랑 받기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 자, 그리고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제가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끝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영화 덕구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